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도 복잡하고 중요해 보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명예, 돈, 자리, 인정. 그중 어떤 것도 이제는 예전만큼 마음을 흔들지 않지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이 흩어져 가는 와중에 오히려 또렷하게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긴 세월 동안 천천히 다져져 마음의 바닥에 가만히 자리 잡게 되는 사람. 바로 친구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지요. 인생 후반에 남는 건 결국 두 가지다. 건강과 친구. 참 단순한 말이지만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면 그 진실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 느껴지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도 느끼죠. 사람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몇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그 몇 명이 참 어렵습니다. 억지로 만들 수도 없고 어떤 사건으로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니까요. 친구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존재이고 침묵 속에서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며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끔은 말 한마디 없이도 안심이 되는 사람이죠. 저는 종종 세월을 오래 살아온 어르신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보다 건강보다 더 오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아휴, 그 친구가 참 고마운 사람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지. 멀리 살아도 마음만은 늘 내 옆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찡해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누구를 옆에 두고 살아왔는지가 그 사람을 말해주는 일이거든요. 어쩌면 우정은 젊은 날의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노년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비로소 빛을 드러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을 땐 친구가 많음으로 위안을 삼았다면 이제는 기품으로 안정을 느끼는 나이.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서 곁에 있고 싶은 나이. 그리고 그 우정은 특별한 말이나 대단한 도움보다 의외로 아주 작은 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내가 아픈 날 조용히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 내가 틀릴 때도 화낼 때도 그래도 너는 좋은 사람이지 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작은 순간들 속에서 우정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쌓여갑니다.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면 그건 어느새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세월이 데려온 선물이구나. 그렇습니다. 노년의 우정은 선물입니다. 젊은 날 아무렇게나 맺고 끊었던 관계 속에는 없던 깊이가 이 나이가 되면 비로소 생기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우정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걷는 순간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때로는 그 사람도 힘들었을 텐데 나에게 먼저 손을 내민 마음에서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 진심을 알아보는 눈빛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어려울 때 사라지지 않은 존재에서 우리는 진짜 친구를 만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순간들을 겪으며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되뇌곤 합니다. 내가 참 잘 버텼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났구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에도 그런 친구 한 사람쯤 떠오르셨나요?
만약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당신 인생의 한 페이지를 따뜻하게 채워준 사람일 겁니다. 인생 후반의 우정은 젊은 날의 우정과 다릅니다. 계산이 없고 의도가 없고 비교가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좋아서 이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더 귀하고, 그래서 더 아프고, 그래서 더 애틋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우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은 세 사람을 통해 노년의 우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깊어지고, 어떻게 남아있는지 차근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우정을 영혼의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정약용은 고난 속에서 진짜 친구를 만났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100세의 나이에 우정의 본질을 가장 따뜻하게 설명해 주신 분입니다. 새 시대를 살아온 세 사람이 말해주는 단 한 가지 진실. 그건 바로 우정은 인생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천천히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열리고 조금 더 가벼워지길 바라며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노년의 우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은 아마 소크라테스일 것입니다. 그가 남긴 철학적 언어와 대화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주지요. 그는 우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친구는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이 말은 단순히 좋은 사람 곁에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친구를 통해 내 마음의 진실이 드러나고 내 삶의 방향이 조금 더 밝아지고 내가 나답게 서게 되는 존재.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뜻이지요. 소크라테스의 인간관계는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화려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고 정답을 맞히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었고 그 마음이 진짜로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고 싶었던 겁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스승님,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함께 있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는 좋은 친구다. 그러나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해지면 그는 멀리해야 할 친구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안정되고 편안한 관계를 원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를 흥분시키는 사람에게 끌릴 수 있지만 인생 후반에는 나를 평온하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존재가 되지요. 소크라테스는 친구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그 거울이 흐르면 내 마음도 흐려지고 그 거울이 맑으면 내 마음도 맑아진다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떠나간 사람들, 멀어진 사람들, 혹은 지금도 계속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면 정말로 내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에는 그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용하게 특별한 말 하나 없었지만 곁에 서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런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중요하게 본 것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대화를 통해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영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닿는 관계에서 비로소 깊은 우정이 피어난다고 말했지요.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어떤 사람과는 대화를 하면 마음이 편안한데 어떤 사람과는 같은 말을 나누어도 마음이 복잡해집니까? 소크라테스는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편안함을 주는 사람은 너의 진심을 듣기 때문이다. 불편함을 주는 사람은 너의 말만 듣기 때문이다. 말을 듣는 것과 진심을 듣는 것은 다릅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은 내 말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을 듣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까지 함께 들어주는 사람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을 더 원합니다.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래, 내 마음 알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시지요. 저도 그 말을 들은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복잡해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제가 어떤 마음인지에 집중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그래도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안타까울 뿐이야. 그 말 한마디가 그날 제 마음을 다 감싸줬습니다. 그게 우정의 힘이죠. 소크라테스가 말한 영혼의 대화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친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향기 없는 꽃과 같다. 꽃은 피지만 향기가 없고 빛은 있지만 따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늙어갈수록 향기와 따뜻함이 필요한 이유는 그게 우리 마음을 살리기 때문이겠지요. 노년의 우정은 젊은 날처럼 자주 만나고 떠들고 먹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됩니다. 같이 있어도 말이 필요 없는 사이, 함께 걷기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이, 전화를 길게 하지 않아도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되는 사이. 소크라테스는 우정을 영혼의 친밀함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닿는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육체는 늙고 환경은 바뀌어도 영혼의 온도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는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진실이다. 진실이 없는 우정은 잠시의 친함을 만들 뿐 평생의 친구를 만들지 못한다. 맞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짜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함께한 사람은 절대 가짜일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럼에도 계속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내 인생에 깊이 새겨진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우정은 논리를 넘어 삶 전체로 확장됩니다. 그는 친구들을 자신의 철학을 완성하게 해준 가장 소중한 동반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지금 깊이 아끼는 친구, 평생 잊지 못할 친구는 내 인생 후반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친구는
우리의 기억을 함께 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때 너 그랬잖아. 그래, 나도 거기 있었지. 맞아. 우리가 그 시절을 함께 보냈지. 이 말 속에는 동행의 시간이 녹아 있습니다. 인생 후반에 우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늙어갈수록 기억이 더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기억하면 외로움이 되고 함께 기억하면 삶이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늙어갈수록 우정은 더욱 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사라지고 경쟁이 사라지고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정은 영혼의 자리에 닿는다고 했지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당신의 마음에도 떠오르는 친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어도 가까이 느껴지는 사람,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오래 연락하지 않아도 금세 어제 본 사람처럼 편안한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의 삶을 지탱해준 인생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선물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영혼의 대화를 이야기했다면 정약용은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우정의 진정성을 보여준 인물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조정의 중신으로 사랑받았지만 정치적 풍파 속에서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지요. 권력도 명예도 지위도 심지어 가족과도 멀어져야 했습니다. 그가 강진으로 유배되던 날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루아침에 천리를 떠나니 마음에 의지할 곳이 없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하지만 그의 인생을 비추는 빛은 바로 그 의지할 곳이 없던 순간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때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곁에 두려워하지 않을 때,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오히려 조용히 다가와 준 사람. 바로 그의 평생의 벗, 황상이었습니다. 황상은 권력도 없고 지위도 없던 평범한 선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두가 정약용을 버리고 있던 순간 조용히 그의 곁을 찾아갔습니다. 정약용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벗 황상은 나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나를 대했다. 이 한 문장 속에 사람의 진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만날 때 상대의 지위, 성격, 환경, 능력 같은 것들을 먼저 보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가장 힘든 순간에 누가 당신 곁에 있었습니까? 그 답이 평생의 우정을 결정합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보낸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본질을 가르쳐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황상과 편지를 주고받고 시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그 편지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벗을 생각하니 외로움이 걷히고 벗의 글을 보니 슬픔이 덜어진다. 지금 시대의 말로 바꾸면 이런 뜻일 겁니다. 내 편지가 오니까 하루를 버텼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말 한마디에 버티는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행동에 가슴이 펴지는 날이 있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에 마음이 살아나는 날이 있습니다. 정약용에게 황상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드러난 진짜 친구였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 때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그 말 한마디에 참고 있었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우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편이야라는 진심이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정약용은 황상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했습니다. 그가 유배에서 풀려난 뒤 조정으로 돌아간 뒤에도 황상과의 우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산이 쓴 수많은 저서들 중 가장 따뜻한 문장들은 대부분 황상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나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벗이란 나의 고통을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은 곁에 있어도 마음은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우정입니다. 황상은 다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서로 늙어가는 모습을 서글퍼하지 말고 이 늙음 속에서도 함께할 수 있음을 기뻐합시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한참 동안 마음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을 대부분 슬퍼합니다. 하지만 함께 늙어갈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어떤 관계는 나이 들수록 멀어지지만 어떤 관계는 나이 들수록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정약용과 황상은 서로의 인생이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서로를 지켜준 사람들입니다. 우정이란 이런 것 아닐까요? 내가 무너진 날,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 내가 기운 없을 때 조용히 옆에 앉아주는 사람, 내 말이 틀렸을 때 화내지 않고 그래도 너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 우리는 때때로 그런 친구 한 명 때문에 삶 전체를 다시 사랑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며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우정은 젊은 날보다 늦은 나이에 더 깊어진다는 걸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진심이 무엇인지, 말보다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비우고 내려놓고 용서하면서 관계가 더 부드러워지는 순간들, 그걸 오래 살아본 사람들만이 조금 더 정확히 압니다. 정약용과 황상의 우정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따뜻했고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지탱했습니다. 마치 늦가을의 햇빛처럼 부드럽고 잔잔하고 그러나 확실한 힘이 있는 그런 관계였지요. 당신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문득 생각나서 미소 짓게 되는 사람, 연락이 뜸해도 마음만은 늘 편안한 사람, 멀리 있어도 내 마음을 밝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 인생의 황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이 있으면 삶이 고단하지 않다. 벗을 잃으면 삶이 적막하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정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함께 노는 사람이었다면 노년의 우정은 함께 버티는 사람입니다. 함께 삶을 견디고 같이 외로움을 건너고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춰주는 사람. 그게 바로 정약용이 황상에게서 보았던 우정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우정입니다. 우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김영석 교수님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 가장 깊게
인생과 관계를 연구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넘도록 현역으로 강단에 서며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노년의 삶과 마음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전해주신 분이지요. 김영석 교수는 우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옆에 두어야 할 사람은 많은 사람보다 단 한 사람의 친구다. 이 말은 나이가 든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아볼수록 관계의 본질이 점점 선명해진다는 뜻입니다. 젊은 날에는 아는 사람도 많고 만나는 사람도 많고 그 중에는 진짜 같지만 진짜가 아니었던 관계도 있고 그때는 몰랐던 관계의 무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남는 사람은 단 몇 명뿐이지요. 그리고 그 몇 명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김영석 교수는 정약용처럼 고난 속에서 우정을 발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평생을 통해 관계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를 차분히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가 말하길 노년의 친구는 젊은 날의 친구와 다르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친구였다면 나이가 들면 슬픔을 나누는 사람이 진짜 친구가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말이 정말 크게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 함께 떠들고 웃고 놀고 즐거운 순간을 나눈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슬픔을 함께하는 사람, 내 고통을 보며 자신의 일처럼 마음 아파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아도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평생 친구가 된다는 것을요. 김영석 교수는 학생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정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정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어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정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의 시선은 다릅니다. 진짜 친구가 주는 것은 큰 웃음이 아니라 큰 마음입니다.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평생의 안정입니다. 행복보다 중요한 선함을 가르쳐주는 관계입니다. 나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마음이 흔들릴 때 조용히 붙잡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 후반의 친구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저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았지요. 관계는 늘 양방향입니다. 내가 좋은 친구를 원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김영석 교수의 우정 이야기는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80세가 넘던 시절 오랜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떠올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가 떠나는 걸 지켜보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슬픔이다. 하지만 떠난 자리가 아프지 않다면 그 친구는 진짜가 아니었다. 이 얼마나 따뜻한 말인가요? 우리는 관계가 아프지 않기만을 바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관계는 아픔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을 잃을 때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좋아했던 사람과 멀어질 때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김영석 교수는 관계를 상실하는 경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제대로 사랑했고 제대로 우정을 나눴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상실은 슬픔의 모양을 하고 오지만 그 안에는 사랑의 의미가 남아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관계가 깊어지는 때는 사람이 많을 때가 아니라 사람이 줄어드는 때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노년의 우정이 인생 후반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정리이다. 우리 마음이 정리되는 시기, 우리 곁에 남아있을 사람만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나는 시기, 그때 비로소 가장 소중한 사람의 얼굴만 우리 마음에 또렷하게 남습니다. 김영석 교수는 평생을 통해 가장 소중한 친구가 누구였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만들어준 사람. 우정을 말할 때 복잡한 기준이나 거창한 조건은 없습니다. 결국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 그 한 가지 조건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유명한 말도 남겼지요. 노년의 행복은 좋은 친구 몇 명으로 충분하다. 젊을 때는 성공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돈이 안정감을 주고 명예가 내 가치를 증명해 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모든 것보다 차 한 잔 나눌 친구 한 명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김영석 교수는 말합니다. 친구는 내 삶의 고독을 함께 들고 가주는 사람이다. 우리 모두 고독을 품고 삽니다. 아무리 관계가 넓어도 결국 혼자 견뎌야 하는 순간들이 많지요. 그런 순간에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우리를 가장 깊이 구해줍니다. 저도 살면서 그런 친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친구도 아니고 화려한 친구도 아니었지만 언제나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든 날이면 괜찮아. 나는 늘 내 편이야. 이 한마디를 줄 아는 사람. 우정은 그런 마음에서 자랍니다. 관계는 그런 순간에서 깊어집니다. 김영석 교수는 노년의 우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배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유라고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서로의 약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관계를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고 조용하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는 학생들에게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빨리 친해지려 하지 말고 깊어지려 노력하라. 이 말은 노년의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정은 시간을 들여야만 깊어지고 천천히 만들어져야만 오래갑니다. 김영석 교수의 우정 철학은 결국 이런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좋은 친구는 삶이 힘들어질 때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다. 오늘 이 시간을 들으시는 분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으실 겁니다. 너무 멀리 살아 연락이 뜸해진 사람일 수도 있고 문득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오래 만났지만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은 연락이 끊긴 친구라도 그 사람이 당신 삶의 중요한 조각이었음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정은 관계가 이어졌느냐 끊어졌느냐보다 그 관계가 내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도
떠오르는 친구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 인생이 잘 살아왔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우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에서 자라나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의 삶을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 정약용, 김영석 교수. 서로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른 세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남긴 우정의 감정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우정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과시할 필요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꾸며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 옆에 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사람이 떠오르면 미소가 나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는 관계. 우정은 결국 그런 조용한 순간에서 가장 깊게 자라납니다. 저도 오늘 이야기를 전하며 여러분처럼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사람, 그 사람과 보냈던 작은 순간들이 힘들었던 날의 버팀목이 되었던 기억. 관계의 가장 큰 아름다움은 그 관계가 언제 시작되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마음에 남느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잃어본 사람입니다. 멀어진 사람도 있고 먼저 떠난 사람도 있고 또는 말없이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처음에는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아,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참 따뜻했지. 그때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지. 그 사람과의 기억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 우리는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을 때때로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는 사실관계의 상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정리라는 것, 남아있는 관계가 더 깊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깊어진 관계는 우리를 지탱해 준다는 것. 소크라테스는 영혼의 대화를 통해 친구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었고, 정약용은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진짜 우정을 보여주었으며, 김영석 교수는 100세의 지혜로 노년의 친구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들려주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했습니다. 친구는 인생의 기둥이다. 젊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지켜야 할 사람을 떠올리게 되는 나이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많아야 든든했지만 이제는 관계가 깊어야 편안합니다. 젊을 때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했다면 이제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나이입니다. 우정은 선택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삶이 주는 가장 조용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문득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한 사람. 멀리 있어도 마음은 늘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인생의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작은 배려, 당신이 건네준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세상을 밝힌 날들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줄 소중한 친구일 것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라도 괜찮습니다. 남아있는 관계가 깊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오래된 친구를 떠올리며 조용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용기가 난다면 그 친구에게 아주 짧은 메시지라도 하나 보내보면 어떨까요? 문득 내가 생각났어. 그 한 문장이 누군가를 살리는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은은한 빛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포근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해주기를 바라고요.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당신의 내일에도 좋은 사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